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지난달 10일 열렸던 경기도당 정기당원 대회에서 득표율 57.59%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오랜만에 또 사실 그때 총선 때 무렵이었습니다. 한번 나오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기간, 선거 기간 중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당선 이후에 또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벌써 4개월이 후딱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돼서 와주신 분 처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전 하나 감사드릴 게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워낙 또 법사위 계시고. 제가 수원과 국회의원이면서 네. 저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고 동시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도민을 위해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짬내서 와주시고 비서관님이 또 중간에 열일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러면 아무래도 도당위원장 이번 선출되셨으니까 그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자리지, 어떤 역할을 하지,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에는 60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지역위원회를 대표해서 경기도의 일꾼, 민생을 챙기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뚜렷하게 제가 해야 될 일은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런 공천 과정을 또 저희가 봉사하는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임종성 전 도당위원장이 경기도당을 서비스 센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김승원 위원장님이 이 경기도당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당원 캠프. 당원 캠프. 네, 지금 정말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린 건데요. 예전에는 경기도당 위원장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1시간 정도 전화 투표로 선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경기도의 민주당원들께서 참여하셔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경기도당을 당원 캠프,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는 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2026년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슬슬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실은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이 9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탈환해야 될 곳에 사실은 이제 인재도 좀 찾아야 되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또 결집시켜야 되고 그런 등등의 일을 지금서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님 보니까 수석 대변인도 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21대 때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 아직 홈페이지는 바뀌지가 않았더군요. 제가 경기도당에 있는 수원에 또 초선 의원이고 하니까 도당 위원장님들이 많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가깝다고 수석 대변인 일도 하고 부위원장 일도 하고 또 윤리심판원 일도 하고 기율 단장 그런 일도 하고 그런 봉사를 많이 했더니 그냥 도당 위원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이렇게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요. 3파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역시 경선 특히 당내 선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 다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그렇죠. 당시에 강북구 이제 민병덕 후보랑 3파전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다들 훌륭한 후보님이셨는데 법사위 간사로서 어떤 선명성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당원들께 좀 호소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검찰개혁의 선봉장 이런 수식어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회 모든 것이 지금 특권이라든가 아니면 불소통 그 원인에 다 그 검찰 독재 권력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아직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그 행태를 못 버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종식을 시켜야 우리 사회에 어떤 특권, 기득권 세력들이 좀 없어지고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네.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우리 김승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혹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십니다. 예, 그때 네, 그 네. 얘기 또 흡독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균형 있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네네. 아니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내후년 6월 지방선거가 네. 어떻게 보면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실 텐데 네. 갖고 계시는 뭐 선거 전략 아까 9개 이후에 나머지도 따라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뭐 선거 전략 좀 있으세요? 역시 저도 권리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됐듯이 당원들과 또 도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숨쉬는 후보가 가장 유력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고 또 저희는 국회의원에 의한 공천이 아닌 당원에 의한 공천이기 때문에 예, 당원과 함께 호흡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네, 지역의 그런 그 어려움을 잘 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역시 당원들의 도민들의 그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사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저희 전국 합계 출생률이 0.73 그것도 사실은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심각한데 경기도 많은 곳들은 0.60인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 지방보다도 예. 못한 출생률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의 역차별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위원장님 이제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인재 영입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뭐 정치 신인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이런 분들 위해서 뭔가 하나 좀 팁 좀 하나 좀 주십시오. 저희 이제 경기도당이 그런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강령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당원들에게 지금 매달 당비를 내시는 당원들에게 그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서 당원들의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독서 클럽이라든가 어떤 여행 탐방이라든가 거기에 우리 당원들이 내신 당비를 지원을 해서 당원들께서도 내가 당비 내고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만큼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효능감 그런 자부심을 좀 꼭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네, 또 네. 적용을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가장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좀 인구 차이도 있고 상황도 차이도 있고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각 시군 의장님들이나 시장님들 많이 출연하시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재정 자립도도 그렇고 상황도 많이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일 텐데 대개 10%도 안 되는 시군도 많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또 한강 수계변에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산재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은 또 수도권 정비법 그것이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된 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리 그다음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들을 풀어야 될 때이고 정말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또 세계의 어떤 첨단 지역과 경쟁하는 곳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고 그러려면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가게 된 것도 경기도의 첩첩 규제를 풀기 위해서 간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민에게 정말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서울의 어떤 변방으로서 출퇴근도 일터도 서울로 하루에 몇 시간씩 써가면서 다녀오시는 그런 것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고요. 경기도가 굉장히 자립형으로 그 세계 속에 그 경쟁력 있는 그런 도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승원 위원장님이 국회에서 주요 요직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경기도민으로서는 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자주 봤어요, 저도. 이번에 예결위원장도 경기도의 박정 위원장님이 또 경기도 분이시고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좀 그간의 오래된 숙제들을 이번에 반드시 좀 풀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역차별받는 제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좀 전에 언급하신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실지 계획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는 지금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정비법,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합리적인 규제이고 또 그린벨트
그것도 합리적으로 다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연천과 파주는 군사보호구역이 거의 94%, 88% 정도 됩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쵸. 아예 그냥 묶여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규제를 풀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남부권이 사실 반도체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가 1,410만인데 예. 경기 남부권에도 어떤 국제공항이 들어올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아, 예. 네. 그래서 경기도 남부권에 국제공항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뭐 김동연 지사님도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이번에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 예컨대 뭐 첨단 산업 유치할 수 있는 또 특별법 예. 등등을 꼭 제 임기 2년 이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 있으면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고 예. 세계 속에서도 지금도 안 그래도 뭐 삼성도 평택에 있고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용인 쪽에 들어올 텐데요. 예.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단지 한 1,000개 정도의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반도 마련을 할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역 정치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 정치에서도 사실 요직에 계시거든요. 예.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질문 드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또 현안 또 정치 현안 또 네. 오셨으니까 또 질문 네.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은 좀 문재인 대통령 예. 네, 그 사실 최근에도 얼마 전부터 불거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 전 대통령의 그 사위 특혜 채용 논란, 요 네. 의혹 수사 또 지금 아주 치열합니다.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발언도 하셨지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벌써 이것도 한 수사한 지 3년, 4년 된 4년째로 건데, 예. 4년 된 건데 이거를 또 지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해서 그 나쁜 인상을 주는 아주 그 못된 범죄 행위죠.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공무상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이건 배은망덕.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그걸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 정권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수사권을 활용하는 배은망덕한 수사다라고 보고 싶고요. 예. 또 한나라의 대통령을 예컨대 큰 걸로 뭐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위 취업 문제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치졸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위법이 있으면 수사를 네.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4년째인데요. 예. 이게 다시 발동이 걸린 이유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 수사가 안 되겠다. 검찰을 마치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다가 못 견디고 지금 김지현 민정수석을 갖다가 임명한 후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라인들이 싹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요 수사를 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주지검에는 또 윤 패밀리라고 하는 박영진 검사장을 또 보내고 그런 것들이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예컨대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이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래서 더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사실은 그 의료 대란으로 얼마나 국민의 삶이 어렵고 또 민생도 어려운데 예. 이런 수사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모습 자체가 좀 너무 안타깝죠. 국민들은 너무 신음에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현안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 네. 어제부터 되게 아주 정치권이 시끌시끌한 문제였어요. 네. 그 김건희 여사가 4.10 공천 개입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네, 네. 의혹과 관련된 기사였는데 좀 일단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소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터져 나오네요. 원래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있었는데요. 예. 당시 총선 때 있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뭐 소문인데 뭐 용산에서 예.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인가요? 20명을 좀 추천을 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받아갖고 용산이 한번 발칵 뒤집혔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걸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두면 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해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였잖아요.
그런데 험지인 김해 갑으로 옮겨주시라 네. 얘기했는데 이제 김영선 의원이 그 말을 듣고 김해 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김영선 의원이 지인들에게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네, 네. 예. 캡처본도 있고 녹음본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 캡처본을 혹시 확보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당 확보한 게 차원에서. 있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예전부터 예. 쭉 있어 왔는데 저희가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 백수수라든가 양평고속도로를 휘어지게 한 것 거기에 더해서 수사 대상에 이번 공천 개입도 넣는 그런 법을 어제 발의를 했고요. 예.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 그래서 수사를 해갖고 징역 2년을 보내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용산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좀 국민을 좀 무서워하지 않고 법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네. 특검을 통해서 좀 진실을 밝혀보자 합니다. 아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자 없다, 다 허구다 이렇게 부정을 했거든요. 지금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들었고요. 아 그래요? 예, 공직 제안 받은 후부터는 말을 싹 바꿔서 불만의 소리는 안 나오고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나온 거로는 당시 그 강용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일단은 필요해서 뭐 지역구를 바꿨다 일단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들어야 예, 될 그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뭐 디올백 이런 거를 훌쩍 넘는 아주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가장 어마어마한 크다 것이죠.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디올백 문제가 아니라 예. 진짜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 그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그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의원과 좀 예. 먼 친척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확인된 겁니까? 김영선 여사는 경주 김씨로 알고 있고요. 네. 김건희 여사는 경주 김씨가 아닐 텐데. 그래서 같은 김 씨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좀 있어서 특이한 김 그렇군요. 씨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아, 예,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다 네. 논란입니다. 여러분. 네네. 확인된 바는 일단은 없는 지금 뭐 거예요. 정치권에서 예, 계속 예.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예. 얘기해 주셔 보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질문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하십니다. 네, 네. 예, 그거는 저희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편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 예, 근데 저는 지금 예. 또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정기국회 시작을 했잖아요. 네, 본회의 그렇습니다. 또 시작을 했고 앞으로 좀 각오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 정쟁이 많았고 네. 사실 좀 민심을 살펴달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랑 음. 그다음에 구하라법 예.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저희가 이제 싸우는 와중에도 또 민생 법안은 통과시킨 28건을 통과시켰고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서 문제는 이제 정부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 경기도 예산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이제 경기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 깎인 곳도 많고요. 아, 예. 그래서 경기도를 지키는 경기도를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래야 지금 경기도민께서 출퇴근을 1시간 예. 이내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예산을 마련하는데 저희 힘을 지금 쓰고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 의원님들 수가 많잖아요. 네, 네, 힘 좀 그렇습니다. 보태 주십시오 좀. 예, 경기도 민주당 의원이 53명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법들을 각 상임위에 있는 경기도 국회의원들께 맡겨서 예. 책임위원을 두는 거죠. 네. 반드시 그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달라. 예. 그 모든 법들은 다 법사위로 오니까요. 예. 법사위로 오면 간사인체가 저도 체계 작구만 심사하고 다 통과시키겠다. 네. 그런 결의를 어제 다지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니 왜 처음에 이번에 본회의 개원하기 전에 사진 찍으셨잖아요. 다 같이 네, 여야 네, 상관없이 네. 뭐 협치하면서 찍으셨는데 네. 경기도 예산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같이 협치 이루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약간 경기도는 지금 이 정권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7명밖에 많진 않죠. 6명이죠. 맞습니다. 개혁신당이. 한 분 있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경기도를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냐,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오히려 네, 네, 예예. 뭐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은 영남, 호남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공항 이전시키겠다는 법, 또 광주공항 이전시키겠다는 법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예. 그다음에 대구에서부터 광주까지 KTX 1조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건데 예. 그것도 서로 너네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 과정에 경기도는
우리 1,410만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소외되고 있고 예. 그래서 경기도는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인프라 같은 거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저희 청소년들도 좋습니다. 네. 네, 경기도 내 국회의원분들은 민주당이 많지만 또 반대로 지자체장들은 또 그 국민의힘들이 많거든요. 네, 네.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뭐 불협화음 있거나 그렇진 않죠.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솔직하십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2년 후에 바꿔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여튼 좀 이렇게 초당적인 뭐 예, 그런 예. 차원으로 예, 좀 가시는 옳은 방법이 말씀입니다. 어떨까. 그래서 민생은 여야를 그러니까, 가릴 것 예. 없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네.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예, 예. 반드시 할 것이고요. 네, 네. 앞으로 선거는 2년 뒤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튼 잘들 좀 협치를 해주시라 예,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저도 예. 절박한 마음으로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마지막 그냥 질문인데 네. 다음 주에 그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도 네, 나오시거든요. 네, 네, 심재철 전 의원님 나오시는데 뭐 혹시 뭐 남기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예. 경기도당 국민의힘 위원장님은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고 그 경기도당이 저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데 예. 잘 못 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지역 언론을 다녀도 예. 국민의힘 위원장님은 잘 안 온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런 아, 얘기를 요거 하셔서 그건 저희가 또 한번 오시면 팩트 체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예. 언론도 중요한 게 이 예. 언론이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언론은 서울 조중동이랑 그 경쟁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는 뭐 그래서 경기도 나름- 지역 언론은 지역 언론의 특성에 맞게 예,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예.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예컨대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 신문도 한 개밖에 안 되고, 예, 근데 예. 강원도는 2개가 되고요. 예. 정부 광고도 강원도, 대구 같은 데는 막 수십억, 수백억씩 주고 경기도는 뭐 조중동이랑 또 그렇습니다. 경쟁을 예. 해야 되니까 예, 예. 지역 신문들이 아주 고사 직전이고. 예. 그래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네. 있는 지역 언론이 되게 부족한 형편이라 사실 네. 99.9의 역할이 그래서 예. 크다고 봅니다. 99.9는 경기도민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저희가 위원장님 출퇴근할 모셨습니다. 때도. 네, 네. 그래서 지역 언론은 육성하는 게 도민의 목소리를 크게 네. 그래서 예, 예. 경기도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기초이기도 합니다. 저희에겐 좀 힘이 되는데요. 아 예, 든든하고. 네. 아니 근데 위원장님 나중에 심재철 의원님 다음 주에 나오신 이후에 한번 뭐 두 분이 못 만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예, 예, 이 자리에서 듣고 한번 좀 싶습니다. 헌신판하게 좀 말씀 좀 나눠주시고요. 네. 우리 네, 국민들 네. 위해서 예, 음. 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얼마나 출퇴근이라든가 또 아이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의료 대란 때문에 다들 네. 조바심과 걱정으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의료원이라고 공공시설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김동연 지사님을 만나서 공공 의료만큼은 정말 죄송하지만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불안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일단 이 문제는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초대석 경기도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이번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지역구는 수원 갑이십니다. 네, 김승원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